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오늘 실내 쇼핑몰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교회 오픈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공개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식당 내에서 식사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지난 토요일보다 가속화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식당 내 서비스를 비롯해 리테일 영업과 사무실 등의 운영 재개가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LA 한인회가 2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제2차 구호기금 접수를 받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헌화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사망한 공공필수 인력의 유족들에게 이른바 사망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근접했고 누적 확진자는 17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를 맞아 개방된 해변에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하원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억제를 위해 도입한 본회의 대리 투표제가 이번 주 처음 시행됩니다.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액만 3,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상원이 최근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국가 허락 없이 자국 회사가 회계 정보를 미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맞불을 놨습니다. 중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의 입법을 오는 28일 강행할 것으로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 나섰던 홍콩 민주진영은 홍콩의 가치가 침해될 것이라며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잠정 폐쇄됐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라인 객장이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7도, 밤 최저 기온 65도로 기상청이 예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이균호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실내 쇼핑몰의 영업 재개를 허용했습니다. 교회 오픈을 위한 운영 가이드라인도 공개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가주 정부가 25일 실내 쇼핑몰의 영업 재개를 허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업주들이 준수해야 할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우선 업체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전 직원과 고객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하며 손소독 방법과 코로나19 증상 체크 등 직원들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시작하기 전 직원의 발열 여부를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집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수시로 소독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와 개인보호 장비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국은 소매업소를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실내 쇼핑몰도 앞으로는 그로서리 마켓과 같은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기 위한 주정부 가이드라인도 25일 공개됐습니다. 우선 빌딩 건물 수용 인원의 25% 또는 100명 이하의 인원만 수용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을 권고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채플 로비, 미팅룸의 소독과 공용으로 사용되는 마이크 등 예배 물품 등은 수시로 소독해야 합니다. 뷔페 스타일의 식사, 공동으로 사용하는 성경책, 찬송가, 헌금함 등의 사용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성가대와 찬양밴드 등 그룹으로 활동하는 종교 행사를 한시적으로 자제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으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원을 제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용실과 네일샵 등의 사업체는 아직까지 위험하다고 판단돼 영업 재개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완화 조처도 시나 카운티 정부 등 로컬 정부에서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영업 재개가 불허되기 때문에 거주자들은 로컬 정부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오렌지 카운티와 샌버나디노 카운티는 지난 메모리얼 데이 연휴부터 더 많은 비즈니스들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주정부로부터 승인받았지만 LA 카운티는 7월 4일까지 기존 행정명령을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지난 토요일 식당 내에서의 식사 서비스가 재개됐습니다. 이 보다 가속화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도록 주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음으로써 식당 내 서비스를 비롯해 리테일 영업과 사무실 등의 운영 재개가 허용된 데 따른 것입니다. 정현호 기자입니다. 가주정부가 지난 23일 식당 내 서비스와 사무실 근무 등을 가능하게 해달라는 오렌지 카운티 정부의 요청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가주정부가 현재 시행 중인 2단계 행정명령 완화 플랜하에서 영업 재개를 할 수 있는 업종이 확대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이제 식당 내에서의 고객 서비스가 허용되며 사무실 출근이 허용됩니다. 사회적인 거리두기 준수와 컬브사이드 픽업을 활용한 리테일 쇼핑이 허용되며 제조업체, 카워시, 펫그루밍, 조경사업, 야외박물관도 영업 재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미용실과 공연사업은 여전히 영업 재개가 금지됩니다. 3주 전 오렌지 카운티 지역 내 비즈니스 업소들의 운영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미셸 박스틸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카운티 내 모든 업소들이 가능한 한 빨리 동시에 안전하게 운영을 재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영업 재개에 앞서 비즈니스 업주들이 영업 재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숙지한 후 현재 영업장 여건이 해당 업종의 영업 가이드라인에 모두 부합되는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이를 영업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업주들은 영업 재개와 관련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covid19.ca.gov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전역 58개 카운티 중 오렌지 카운티를 비롯해 총 45개 카운티가 게빈 뉴섬 주지사로부터 보다 가속화된 영업 재개 허가를 받았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우버와 리프트 운전자들이 독립계약자로 재분류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AB5 폐지를 주장한 그룹들이 관련 발의한 상정을 위해 유권자 68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 알렉스 파디아 주 총무장관에게 제출했고 지난주 금요일 파디아 총무장관으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발의안이 11월 선거에 붙여짐에 따라 AB5의 폐지 여부는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한국 정부가 6.25 전쟁에 참전한 원주민 나바오족에게 이 마스크, 만장 및 긴급 보호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23일 애리조나 피닉스 하버 공항에서 그렉 스탠튼 연방 하원 의원과 애리조나 한인회 관계자들이 함께 자리한 가운데 나바오족 참전 용사 지원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증해온 마스크 등 방역 물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현재 애리조나, 뉴멕시코, 유타 등의 사막 지역에서 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나바호족은 마스크 등 코로나 바이러스를 대비를 위한 물품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전달식을 위해 적극 협조한 스탠튼 연방하원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나바호족을 위해 매우 특별한 선물이라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황인상 LA 부총영사는 마스크를 직접 전달하면서 6.25 전쟁에 한국을 도와준 영웅들인 나바오족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나바오족 800여 명이 6.25 전쟁에 참전했고 이 중 약 130명이 생존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2016년 6.25 전쟁 66주년을 맞아 나바오족 참전용사 35명의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한 바 있습니다. LA 한인회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제2차 구호기금 접수를 받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 회관 KYCC가 영업 재개를 앞둔 한인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타운 뉴스 임준현 기자가 전합니다. LA 한인회가 26일부터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 제2차 구호기금 접수를 받습니다. 지난 5월 14일 총 405개의 가정의 서류 미비자를 선정해 1차 지원을 마무리했는데 영락교회, 온누리교회를 포함한 한국의 7곳 군대의 교회에서 5만 달러, LA 나성 영락교회의 5만 달러 구호기금 지원으로 총 10만 달러의 기금이 조성되어 2차 지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구호기금 신청 접수는 LA 카운티뿐만 아니라 오렌지 카운티, 벤투라 카운티, 리버사이드 카운티, 샌버나디노 카운티 거주자들로 확대해 지원하며 탈북민, 시니어, 유학생을 포함한 저소득층이 지원 대상입니다. 코비드-19 구호기금 신청서, 미국 ID 사본, 유틸리티 고지서, 3개월분의 뱅크 스테이트먼트, 리스 계약서, 그리고 세금 보고 파일 등 저소득층 또는 경제적 어려움을 설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호기금 신청서를 제외한 다른 제출 서류 중 없는 것이 있다면 없는 이유에 대해 작성해 첨부해야 합니다. 구호기금 신청서는 한인의 앱과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한인회관에서 직접 신청 서류를 픽업할 수 있습니다. LA 한인의 1차 구호기금 당첨자와 EDD, PUA 등의 실업수당 혜택을 받고 있는 주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한 가구당 1개의 신청서를 접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자동 탈락됩니다. 접수 기간은 5월 26일부터 6월 6일까지이며 6월 8일부터 17일까지 서류 심사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 후 6월 17일 최종 수혜자를 선정합니다. 신청 방법은 주소 981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수트 100의 우편 접수 또는 한인회관 출입 게이트에 마련된 투명 박스에 드랍오프하면 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영업 재개를 앞둔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총 3회에 거쳐 개최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문을 닫아야만 했던 많은 비즈니스들의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면서 영업 재개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는 많이 달라진 규정과 생활 문화에 혼란을 겪는 한인 업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KYCC는 한인 업주들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준비했으며 세미나는 영업 재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온라인과 전자상거래, 그리고 노동법 분야라는 주제로 나누어 총 3회에 거쳐 진행됩니다. 온라인 세미나는 5월 27일, 6월 1일, 6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전화 213-365-7400 또는 이메일 sabinkim@kyccla.org를 통해 RSVP를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임준현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이 피해액만 3,860만 달러에 이른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CNBC는 연방거래위원회에 거의 52,500명에 이르는 미국인이 이런 사기 피해를 봤다고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이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기는 주로 자동발신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동발신 전화로 대금이 잘못 청구됐으니 환불을 해주겠다며 신용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뒤 돈을 빼가는 방식입니다. 글로벌 데이터 통신 제공업체인 빌벌선 최고 제품 책임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는데 요금이 청구됐고 숫자 1을 누르면 환불해주겠다는 자동발신 전화를 합니다. 숫자 1을 누르면 신용카드 정보 입력을 요구하고 이는 곧 사기 피해로 이어집니다. CNBC는 사기범들은 어떤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것인지는 결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들은 보험회사나 유틸리티 회사들이 환불이나 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여기기 쉽다고 지적했습니다. IRS를 사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사기범들은 마치 국세청이 코로나19 관련 지원금 지급을 위해 발송한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문자 메시지에 첨부된 링크를 클릭하면 IRS 홈페이지처럼 보이는 가짜 사이트가 나오고 이름과 연락처, 사회보장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을 개발 중인 이 미국 제약업체 노바백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1단계 임상시험을 개시했습니다. 1단계 임상시험은 호주의 2개 장소에서 건강한 성인 130명에게 백신 후보 2회 분량을 투약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어떤 종류의 면역 반응이 나타났는지를 보여줄 첫 번째 결과는 오는 7월께 나올 전망입니다. 이 회사 측은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2단계 임상시험으로 빠르게 넘어간다는 계획입니다. 2단계에서는 다른 나라로 지역을 넓히고 피시험자도 18세에서 59세 외의 연령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는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견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앱 지금 바로 다운하세요. 한국 TV 앱 공동 제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장병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미국이 큰 희생을 치르는 가운데 코로나19 퇴치를 위한 미국의 노력을 자지치하면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메릴랜드주 볼티모어를 방문, 200여 년 전 영국군에게 맞서 싸운 볼티모어 전투의 역사 성지이자 국립기념물인 맥켄리 요새에서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만 명의 군인과 주 방위군은 끔찍한 바이러스에 맞서 환자를 돌보고 중요한 물자를 전달하고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우리는 전쟁의 최전선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어 우리는 위대한 참전 용사의 가족을 포함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모든 가족과 함께 애도한다며 우리는 함께 바이러스를 정복할 것이고 미국은 이 위기에서 새롭고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전에 이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워싱턴 DC 인근의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서 이 무명 용사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헌화 후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 그리고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함께 묵념했으며 별도의 연설은 없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이르는 미국은 한국의 현충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 메모리얼데이 행사도 온라인 중계로 대체하는 등 예년과 다른 기념일을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봉쇄령 완화에 연휴 나들이게까지 북적이면서 전국 각지에서 총기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전몰 장병을 추모하기 위한 현충일 추념식. 조총을 발사하는 장병들, 유가족 모두 마스크를 썼습니다. 유가족에게 직접 깃발을 전달하는 대신 무덤 옆 탁자에 올려놓고 조의를 표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6피트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가족 출입증 소지자들만 국립묘지 출입이 허용됐습니다. The CDC guidelines, we can't have groups of 10 or more people, and we usually get 3,000 to 5,000 people for the ceremony. 미 국립공원관리청은 한국전 2차 세계대전 참전 추념식 등을 사전 녹화해 온라인으로 공개했습니다. 알링턴 국립묘지에 이어 볼티모어에서 열린 기념식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은 코로나19와 새로운 형태의 전투를 벌이고 있다며 이 싸움에서 이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현충일 행사와는 대조적으로 해변과 공원 등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사망자 10만 명에 이르는 코로나19 사태가 무색할 정도로 마스크, 거리두기 지침은 사라진 상태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총격 사건도 잇따랐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선 대규모 파티장에서 총격전이 벌어져 7명이 다치거나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시카고 등지에서도 크고 작은 총격 사건이 잇따르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2015년 이후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난폭한 현충일 주말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열린 현충일 행사에 각각 참석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마스크 착용 여부와 관련해 대조를 이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데이 기념식에 장소를 바꿔서 2번 참석했습니다. 200여 년 전 영국군에 맞서 싸운 볼티모어 전투의 역사 성지에서 열린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간소하게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출을 위한 미군의 헌신적인 노력을 치하했습니다. In recent months, our nation and the world have been engaged in a new form of battle against an invisible enemy. Once more, the men and women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have answered the call to duty and raced into danger. 그러면서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Together, we will vanquish the virus and America will rise from this crisis to new and even greater heights.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아 무명용사 묘지에 헌화했습니다. 매년 이곳에서는 전국에서 온 참전용사가 참석하는 퍼레이드가 열렸지만 예년과 달리 군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오는 11월 대선에서 맞붙는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도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근 10주 만에 공식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차원에서 자택에서 온라인 선거 활동만 벌이다 헌화 행사를 가진 것입니다.
검은색 첫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해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를 이뤘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가 10만 명에 근접했고 누적 확진자는 170만여 명에 이릅니다. 이런 가운데 연휴를 맞아 개방된 해변에는 인파가 몰렸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연속 골프를 즐겼습니다. YTN입니다.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해변에 인파가 몰렸습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this many people in a long time. 미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요청했지만 거의 지켜지지 않았고 대부분 마스크도 쓰지 않았습니다. We got slammed. Disney's closed. Universal's closed. Everything's closed. So where did everybody come? On the first warm day with 50% opening, everybody came to the beach. 플로리다주 데이토나 해변에선 젊은이들이 광란에 가까운 길거리 파티를 벌였고 흥분한 차량 운전자가 지폐를 뿌리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총격 사건까지 벌어져 파티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We had 2 people shot at the time, and as we were going to our investigation, we later found out that 4 more people were also hit by shrapnel and had minor injuries. 이런 가운데 미국의 코로나19 사망자는 10만 명에 근접했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일부 완화하자 일부 주에서는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휴 기간 이틀 연속 버지니아주 자신의 골프장을 찾아 골프를 즐겼습니다. 혼자 카트를 몬 트럼프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골프 광인 트럼프 대통령이 골프를 재개한 것은 지난 3월 8일 이후 76일 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논란이 일었던 말라리아 약 하이드록시 클로로퀸의 복용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하자 약을 먹는 것이 어쩌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 2주 동안 복용했다고 말했는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경고에도 이 약이 훌륭한 평판을 갖고 있다는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해외 근로자들에 대한 제한을 확대할 방침이며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미국 내 실업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이민을 일시 중단시킨 조치의 연장선입니다. 이민 제한을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재선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 등 4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국면에서 미국으로 일하러 오는 해외 근로자에 대한 제한을 확대,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에 관련 조치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리티코는 문화교류 명목으로 미국에 오는 이들과 임시적 일자리를 얻어 미국 대학에 오는 학생들의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화교류 비자를 받아오는 이들은 주로 놀이공원과 캠프, 리조트 등지에서 여름 일자리에 고용되는 이들이라고 폴리티코는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전문직 숙련 노동자와 조경, 건설 분야 등에서 일하는 계절성 근로자에 대한 비자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과 홍콩 보안법 제정 등을 놓고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금융전쟁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이 미 상원이 최근 중국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제한 법안을 통과시키자 중국은 국가 허락 없이 자국 회사가 회계 정보를 미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맞불을 놨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외국 기업이 미국 증권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만큼 미국 기관의 회계 감사를 통과해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을 앞둔 외국인 회사 문책 법안이 발의된 배경입니다. 법안에서 중국 회사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 증시에 상장하는 외국 회사 절대 다수가 중국 회사여서 사실상 중국 기업 상장 제한법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국가 허락 없이 자국 회사가 회계 정보를 미국에 넘기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기업의 회계 문제는 주권에 관한 사안이란 겁니다. 코로나19 확산 책임 등을 놓고 전방위 대립을 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이 금융전쟁까지 벌일 태세입니다. 최악의 상황엔 미국에 상장 중인 바이두나 알리바바 등 여러 중국 회사들의 주식 거래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은 양국 간의 갈등은 많은 중국 기업의 미국 탈출로 이어져 미중 자본시장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홍콩이 중국 기업의 최우선 피난처로 주목받고 있지만 중국의 홍콩 통제 움직임이 변수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 제정에 맞서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이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If that happens, there will be sanctions that will be imposed on Hong Kong and China.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면 홍콩의 친서방 성향이 훼손되고 기업 환경에도 악영향이 예상돼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중국이 논란이 되고 있는 홍콩 보안법의 입법을 오는 28일 강행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어제 시위에 나섰던 홍콩 민주진영은 홍콩의 자치가 침해될 것이라며 국제적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YTN입니다. 중국의 보안법 입법에 반발해 수천 명의 시민들이 행진에 나섰던 홍콩. 강경 진압으로 200명 가까이 체포되고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시위가 지나고 도심은 안정을 찾았지만 홍콩에는 불안감과 안도감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國安法更加有威脅緊我哋對下一代或者將來嘅自由咯。咁我認為其實如果我哋呢一代唔去爭取嘅話，下一代就唔會再有自由呢一樣嘢咯。既然香港冇能力，亦都冇辦法做到呢樣嘢咧，中央嗰條出手立國安法，我冇反對嘅，亦都係贊成嘅，因為 홍콩 민주진영은 보안법이 만들어지면 홍콩의 자치와 자유는 끝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웡은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에 기고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We would describe as the beginning of the end. Now we don't have enough time, but we still need to continue the fight. 중국은 오는 28일 전인대 폐막일에 보안법 통과를 강행할 것이 확실시됩니다. 핵심 내용을 담은 법을 일단 만든 뒤 세부 사항은 전인대 상무위에 위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相信经过代表们的共同努力，一定能够顺利完成这一重要立法任务。 미국에 대해서는 홍콩 관련 업무는 중국의 내정이라며 간섭할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복에 나설 수도 있다고 경고까지 하면서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홍콩 보안법의 입법을 중국 전인대가 직접 밀어붙이면서 홍콩 문제는 미중 갈등에서 더 첨예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시 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면서 다음 달 새 국회에서 3차 추경 예산안이 처리될 수 있게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특히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유지하자는데 여당과 정부, 청와대가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내년 국가재정 운용의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재정 전략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질문으로 모두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누구를 위한 재정이며 무엇을 향한 재정인가라는 질문이 더욱 절박한 시점입니다. 전시 재정을 편성하는 각오가 필요하다며 재정 역량 총동원을 주문했습니다. 재정 당국이 그동안 건전성에 중점을 두고 여력을 비축했으면 그걸 지금 쓸 때라는 뜻입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은 1, 2차 추경을 뛰어넘는 수준이어야 하고 다음 달 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속도를 강조했습니다. 재정이 당면한 경제 위기의 주로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합니다. 3차 추경은 고용과 사회 안전망 확충은 물론 위기 기업과 일자리 지원, 한국판 뉴딜을 위한 투자까지 포함해 30조 원이 넘는 규모로 편성될 전망입니다. 재정 건정성 악화 우려에는 2차 추경까지 41%인 우리 국가채무 비율은 110%에 이르는 OECD 평균보다 크게 낮다면서 지금은 재정 투입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 2차 추경 과정에서 우려를 제기해왔던 기획재정부도 단기적으로는 확장 재정에 공감했고 중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올해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유지하기로 했다며 탄루소득 과세 강화를 통한 정부 수입 증대, 각 부처에 뼈 깎는 지출 구조 조정도 예고했습니다.
이번 재정전략회의에서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건전성보다는 확장 재정의 필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3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주 추경 편성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뒤에도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윤미향 당선인이 조만간 입장 표명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통합당은 윤 당선인과 관련된 의혹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위해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YTN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기자회견을 예의주시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이 할머니가 윤미향 당선인의 공천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거침없이 쏟아냈음에도 사립사욕을 차려가지고 맘대로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도 나갔습니다. 민주당의 공식 입장은 요지부동입니다. 이 할머니의 2차 기자회견이 있었어도 당이 나서서 입장을 정리할 상황은 아니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 할머니가 기자회견까지 하며 문제를 제기한 것만으로도 안타까움과 송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역시나 사실관계 확인이 먼저라는 겁니다. 윤미향 당선인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의기억연대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할머니의 제안에도 기자회견에 불참한 윤 당선인은 묵묵부답입니다. 대신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정리해 한꺼번에 입장을 밝힐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게 민주당이 검찰 수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미래통합당은 진상규명 TF를 구성하고 의혹 파헤치기에 나섰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었다는 등 절규 섞인 외침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엄호하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는 시도가 보인다며 필요하면 국정조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이용수 할머니의 두 번째 기자회견 뒤 시선은 다시 윤미향 당선인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전이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의혹 해명에 나설 것인지 주목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 강화와 더불어 북한군 기구와 직제 재정비도 예고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이 대장에서 차수로 승진하면서 총참모부가 총정치국을 넘어서는 선임 부서로 격상했을 가능성이 주목 대상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이번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의 구체적 의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군사 정치활동에서 나타난 일련의 편향에 대한 분석과 극복 방안. 둘째는 불합리한 기구와 결함이 있는 편제를 시정하는 문제. 셋째, 방어 역량 확대를 위한 새로운 부대 편성입니다. 먼저 일련의 편향이 발생한 분야가 군사 정치 활동이라는 점에서 담당 부서인 총정치국의 위상이 약화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별도 문서 가운데 군사교육기구 개편안과 안전기관의 사명과 임무에 맞게 군사지휘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총정치국과 관련이 있는지 주목됩니다. 박정천 총참모장이 대장에서 차수로 진급해서 김수길 총정치국장보다도 계급이 높아진 것도 총참모부와 총정치국 위상이 역전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새로운 방어부대를 편성하는 방안으로는 핵무기를 운용하는 전략군과 포병부대 조직 혁신이나 아니면 두 개 조직의 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는 조치가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5개월여 만에 열린 노동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에서도 전략군 김낙겸 사령관 모습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략 무기를 동원하는 도발적 조치가 임박했다는 신호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남한을 향해 전략적 차원의 도발적 신호를 구체적으로 던진다면 그 시기는 북한군 기구와 편제가 개편된 이후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미국에서 차 안에 둔 소독제가 폭발했다는 소문에 페이스북 등 사회 관계망이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이 소동은 위스콘신의 웨스턴 레이크 소방서에서 지난달 페이스북에 공유한 사진에서 비롯됐습니다.
승용차 문짝 내부가 녹아내린 사진에는 차 안에 둔 손 소독제가 폭발을 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설명이 붙었습니다. 현재는 그 게시물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소방당국이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손 소독제와 전혀 무관하게 2015년 브라질에서 찍힌 화재 사진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소문은 SNS와 방송사 CBS의 보도로 이미 널리 퍼졌습니다. 사진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여전히 궁금증은 남습니다. 정말 차 안에서 폭발할 수 있는 걸까? 답은 그럴 가능성이 작다는 것입니다. 손 소독제의 주 원료는 에탄올인데 성냥이나 라이터 등 불꽃 없이 혼자서 불이 붙으려면 섭씨 365도가 넘어야 합니다. 이 여름철 땡볕에 주차한 자동차 내부 온도는 100도 안팎까지 오르기 때문에 손 소독제가 홀로 불이 붙어 폭발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럼 안심하고 손 소독제를 차에 두고 다녀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주 원료인 에탄올은 차 내 온도가 높아지면 기화합니다. 불이 붙지 않더라도 포장 용기가 부풀어 터질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엄연한 인화물질인 에탄올 기체가 가득한 차 안에서 담뱃불이라도 붙이면 그땐 진짜로 폭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 소독제는 소형 용기에 담아 옷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휴대하는 것이 안전하며 손에 바른 뒤에는 문질러서 완전히 마른 후에 라이터나 가스레인지 등 불꽃이 있는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잠정 폐쇄됐던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라인 객장이 내일 약 2달 만에 다시 문을 엽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약 4분의 1만 복귀하는 부분적인 정상화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뉴욕 증권거래소가 복귀하는 트레이더들에게 코로나19에 감염돼도 뉴욕 증권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하면서 긴장이 조성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객장 내 트레이더들은 뉴욕 증권거래소의 직원이 아닌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를 대리하는 인력인데 뉴욕 증권거래소가 면책 조항에 대한 서명을 요구함으로써 이들 회사와 신경전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특히 트레이더들에게 객장 복귀가 코로나19 감염과 사망,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감염 전파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특히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 소송이 벌어질 경우 관련 비용 등을 뉴욕 증권거래소에 보상하도록 하는 합의에 서명하도록 투자은행이나 브로커리지 회사들에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일부 회사들이 뉴욕 증권거래소의 요구에 주저하고 있다면서 모건 스탠리의 경우 뉴욕 증권거래소의 오프라인 객장에 트레이더들을 복귀시키지 않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그러나 중소회사를 대리하는 트레이더들을 포함해 많은 트레이더가 면책 조항에 서명하고 출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이런 면책 요구 외에 면책 속에 이 외부 방역 전문가까지 동원해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안전 조치 등을 마련했습니다. 트레이더들은 출근 시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 건물 입구에서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하며 객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 객장 내에서는 악수나 물리적 접촉도 안 되며 음식물을 먹는 것도 금지됩니다. 이 투명 플라스틱 가림막도 새로 설치됐습니다. 다만 식사는 건물 내 식당의 별도 공간에서 가능합니다. 또 오프닝 벨, 클로징 벨 등과 같이 특정 기업의 뉴욕 증권거래소 상장을 기념하기 위해 해오던 행사와 객장 내부 부스에서 방송을 해오던 일부 방송사들의 출입도 당분간 계속 중지됩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객장 트레이더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3월 23일부터 객장 폐쇄에 들어갔었습니다. 대부분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 거래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었습니다. 월트 디즈니의 자회사인 픽사 스튜디오가 성소수자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첫 애니메이션을 내놓았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픽사가 스트리밍 서비스인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단편 애니메이션 아웃을 출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웃은 남성 동성애자인 게이의 커밍아웃을 소재로 이 한 9분짜리 단편으로 지난 22일부터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 상영되고 있습니다. 픽사는 신인 감독과 작가 발굴, 애니메이션 제작 기법 실험 등을 위해 쇼파크 쇼크라는 기획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아웃 등 7개의 단편을 제작했었습니다. 이 픽사를 비롯해 디즈니의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성소수자 캐릭터가 나온 적은 있지만 성소수자 주인공을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이 내일은 맑은 가운데 이 기온은 오늘보다 2, 3도 가량 높아져서 예년 기온을 좀 회복하겠고요. 이 수요일은 내일보다 약 2, 3도 가량이 또 올라가면서 80도를 중반대로 약간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7도, 밤 최저 기온은 65도입니다. 이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8도, 64도, 그리고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4도, 60도, 해안 지역은 71도, 62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최저 기온은 63도입니다. 이 한국은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국은 소나기로 74도 그리고 53도를 나타낼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5월 2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였습니다. 행복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